숨진 국정원 직원의 유서와 마지막 행적이 공개된 가운데 여야 대치는 갈수록 격화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국정원 감싸기에 또 야당은 국정원 때리기에만 열중하면서 한 채 양보 없이 맞서고 있습니다. 네, 이동우 YTN 정치담당 부국장과 함께 정치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유서가 처음에는 국정원을 상대로 한 그 유서만 공개됐었는데 추가로 공개가 됐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에게 남긴 내용이었는데 이 추가 공개가 적절하냐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만은 공개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국정원장과 그 국정원 간부들을 상대로 한 그 유서만 공개되고 나서 뭐 여러 가지 오해와 억측이 뭐 난무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가족들 입장에서도 뭐 이런 오해와 억측을 받기보다는 차라리 그 가족에 대한 유서도 공개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내에게는 뭐 짊어질 짐들이 너무 무겁다 이런 내용이 이제 담겨 있었고요. 예. 또 극단적인 아빠의 선택이 아버지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요즘 짊어져야 할 짐들이 너무 힘이 든다. 참 어려운 심정을 지금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짊어질 짐이라는 그 단어가 반복적으로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그런 부담감이 많아서 결국 이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이 국정원의 임모 서기관 같은 경우는 이 해킹 프로그램을 그 구매하고 운영하는 핵심 그 실무 책임자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해킹 프로그램 구입과 관련해서 각종 이제 보도가 이제 나오면서 상당한 이제 뭐 압박감을 느꼈겠죠. 그리고 이제 뭐 일부 보도에도 나왔지만 이 해킹 프로그램 운영과 구매에 관련해서 국정원에서 이제 그 경위 파악, 뭐 어쨌든 뭐 일부 언론에서는 이제 특별 감찰이라고도 했습니다만 이제 그런 부분도 본인에게는 상당한 이제 압박감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그 구매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언론에 상세하게 또 다 또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또 뭐 그리고 또 본인이 어쨌든 이 자료를 일부 삭제한 뭐 그런 경위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삭제하면서 또 상당히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본인은 이제 어쨌든 국정원을 지키려고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또 여러 가지로 또 오해를 일으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떳떳하면 왜 그걸 삭제했느냐 뭐 이런 뭐 일부 여론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본인으로서는 그런 부분이 상당한 이제 그 부담으로 작용했고 이제 그런 압박감을 이제 이기지 못하고 또 며칠 동안 잠을 못 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됩니다. 네, 또 마지막 행적에 대한 궁금증도 있었는데요. 마지막 행적이 담겨 있는 CCTV도 이제 공개가 됐죠? 예, YTN이 어제 처음으로 이제 단독으로 입수해서 어제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마지막 행적을 보면은 이제 18일 날 오전 5시에 그 임 씨가 이제 경기도 용인에 자택을 나섭니다. 지금 이제 화면 나서는 보이는데 저 빨간색 마티즈 승용차를 타고서 그 나서가지고 그 한 10시 4분쯤에 그 임 씨 부인이 그 남편이 사고 당한 것을 보인다고 위치 추적을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오전 10시 20분에 경찰하고 소방서가 휴대폰 위치 추적하고 수색을 통해서 용인의 위치를 정확히 이제 파악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자택에서 13km 떨어진 야산에서 빨간색 마티즈를 발견했고 그 빨간색 마티즈 안에서 이 번개탄을 피워놓고 자살한 그 임 씨의 시신을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예, 자살 경위를 놓고 뭐 이런저런 말이 많이 나오니까 지금 경찰이 뭐 유서까지 추가로 공개한 것이고 지금 마지막 행적을 보니까 뭐 주변에 조력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고 이 임 씨가 마지막까지 고민을 하다가 야산 쪽으로 가는 모습이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CCTV 영상까지 공개됐으니까 이제는 검찰 수사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게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사실 이제 검찰 수사라기보다는 이 변사 사건에 대한 이제 경찰 수사가 사실상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건데요. 경찰 입장에서는 뭐 이미 이 번개탄을 뭐 근처 마트나 이 편의점에서 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그 자살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그 포일 도시락인가 뭐 이런 것도 같이 샀다고 그러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 이제 각종 이제 정황 증거가 다 나오고 또 번개탄 피워놓은 뭐 정황이라든지 이런 그 여러 가지 정황이 다 나오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뭐 이건 뭐 유서도 나왔고 뭐 더 이상 수사할 것이 없다 뭐 이렇게 판단을 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뭐 더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의혹을 제기하긴 합니다만 경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이미 여러 가지 정황이 다 나온 상태에서 뭐 더 이상 뭐 이거를 수사하는 거는 좀
낭비가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있는 제가 것으로 검찰 수사라고 했는데 경찰 수사가 맞는 거고요. 정정하겠습니다. 다양한 이제 의혹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금 전에 이제 CCTV 통해서 마지막 행적도 이제 확인했는데 CCTV에 이제 차량이 하나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빨간색 차량이 등장하는데 그 빨간색 차량을 구매한 것과 관련해서도 좀 의혹의 시각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예, 뭐 그 의혹의 시각이라는 것이 뭐 결국은 그 빨간색 마티즈를 이제 이것도 뭐 오래된 거여가지고 한 200여만 원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10년 정도 되는 빨간색 마티즈인데, 근데 결국은 이제 자살을 하기 위해서 마티즈 산 것이 아니냐, 뭐 이런 한 달 전에 구입한 그렇습니다. 거죠? 이제 그런 의혹인데 사실 이걸 구입한 것이 7월 2일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 언론에 처음 이제 여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2005년식 마티즈고요. 거래가액이 한 200에서 300만 원. 7월 2일 날 구매를 했습니다. 10년 된 마티즈. 그렇습니다. 이제 부인의 차량이 있음에도 이제 구매를 해서 이제 의혹이 일부 일고 있다는 건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억측이 있긴 있습니다만, 이제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제 차를 이제 그 부인한테 더 큰 차를 주고 본인은 이제 작은 차를 끌고 이제 다니는 출퇴근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국정원 같은 경우는 차량 2부제를 시행하는데 이 경차 같은 경우는 뭐 차량 2부제 대상에서 이제 제외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뭐 경차를 구매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뭐 그 부분은 정확히 더 취재를 해봐야겠습니다만, 뭐 그런 억측을 하기에는 이런 그 구매 시점이 7월 2일이고 이런 언론 보도가 난 건 7월 7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5일 정도 격차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자살을 위해서 마티즈를 구매했다 이런 건 전혀 억측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사태는 정치권에도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실 규명보다는 어떻게 보면 정치 공방으로 흘러가는 분위기인데요. 여야 정치권 지금 이 사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저희들 인터뷰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원과 관련된 모든 문제는 국회에 있는 정보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검찰이 벽박 추가와 압수수색에 착수하지 않는다면 국정원의 은폐와 증거 인멸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의혹에 대해 묻히기만 정쟁으로 몰고 가라. 공개적으로 여론전을 벌일 것이 아니라 2000년 2005년의 양심 사건보다 100배, 1000배 더 심각한 사건입니다. 배를 시도했죠. 국민의 편에서 진상규명이 나설지를 이제 대통령께서 결정하게 됐습니다.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당 입장에서 야당이 지나치게 부풀리기를 하고 있다 이런 입장이고 야당은 진실 규명을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입장으로 들리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국정원이 당연히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을 해서 뭐 어차피 방첩과 이제 첩보 활동을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인데 그거를 너무 그 야당이 정치 공세를 펴면서 안보 괴담 장사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것이고 반면에 이제 야당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국정원이 내국인 해킹을 했다는 걸 사실상 기정사실화하면서 이 정치 공세를 펴고 있는 거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더군다나 임 서기관의 이 유서에서 보면 여러 가지 또 이제 또 의혹을 살 만한 부분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여러 가지 이제 이 자신은 뭐 내국인 해킹을 하지 않았다 하면서도 여튼 뭐 지금까지 어떤 그 국정원의 위상이나 이런 거를 위해서 자기가 뭐 자살을 할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료도 삭제를 했고요. 그렇습니다. 어떤 자료를 삭제했는지 자료를 삭제한 것도 어떤 의혹을 살 만한 일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걸 삭제해야 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또 이게 또 상당히 또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뭐 그런 또 근거가 되는 거죠. 쟁점별로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수사하는 이제 방식이나 뭐 현장 검증 방식이나 이런 부분에 이제 조목조목 따져보면은 여야가 다 엇갈리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선 그 검찰 수사 관련해서 뭐 보면은 그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우리 정보력을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반면에 야당은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즉시 그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수사를 개시해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국정원 현장 검증 관련해서도 여당은 오늘이라도 빨리 국정원을 가서 현장 검증을 해보자 뭐 이런 입장인 반면에 야당은 의혹을 먼저 검증한 후에 현장 조사를 하자.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청문회라든지 뭐 아니면 긴급 현안 질의라든지 이런 그 과정을 거친 뒤에 하자 이런 얘기고요. 조사 방식도 여당은 국회 정보위 차원에서 비공개
보고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자 이런 입장인 반면에 야당은 뭐 국회 특위라든지 국정조사, 청문회 등 이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자. 특히 이병우 그 국정원장을 상대로 긴급 현안 질의를 빨리 하자. 뭐 이런 입장인 겁니다. 특히 야당이 청문회를 하자고 그러는 거는 이제 뭐 나나테크라고 이 해킹 프로그램 구입하는 데 역할을 했던 업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업체 관계자들 이제 불러서 증인으로 이제 불러서 뭐 각종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추궁을 해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입장인 겁니다. 네, 여야 간의 입장 차이를 보이다 보니까 이 문제 어떻게 풀릴지, 과연 진실은 제대로 규명될 수 있을지 참 주목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YTN 정치 담당 부국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